성적 장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성애증이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주제, 특징, 원인, 증상과 진단,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소아성애증은 사춘기 이전에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환자들은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며 제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린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이들은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추행을 당하지만 무서워하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성애는 가족이나 자녀의 지인들입니다. 환자들은 동네 사람, 가족의 친구, 자주 만나는 지인 등 아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한 환자는 결혼한 남자들이며 피해자는 여아들이 되겠습니다. 성적 대상이 딸이나 아들과 같은 소아성애 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근친상간이 되죠. 근친상간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아버지와 딸 또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는 와해된 가정생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친생활의 희생자는 육체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딸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성애증은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갖는 성도착증이 되겠습니다. 즉 사춘기 전, 사춘기 초에 남아, 여아 혹은 둘 모두에게 성적 기호를 느끼는 질병이 되지요. 소아성애의 초점은 어린아이와의 성행위가 되겠습니다. 소아성애는 아동과의 성행위에 관한 환상 또는 실제 행위가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는 정신장애이죠. 동성이나 이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아이들에게만 끌리는 반면 어떤 환자들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성애와 관련된 성적 행동은 다양한 활동을 다루며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아성애자는 자신을 노출하거나 아동 앞에서 자유하거나 아이를 애무하거나 옷을 벗지만 생식기 접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강성교 또는 생식기 성관계에 참여하도록 아동을 강요하죠. 소아성애의 가장 흔한 양상은 어린이들에 대한 강한 관심이 되겠죠. 불행히도 어떤 소아성애자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교육하거나 유지하는 일을 맡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소아성애의 발병은 대개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기호를 느끼는 질병, 아동과의 성행위에 관한 환상, 자신 노출, 자위, 애무, 탈의, 어린이들에 대한 강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성애의 원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대표적인 성 호르몬으로 자신감 형성과 남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정신,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아동일 때 성적 학대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죠. 자신이 초기
생애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아성애를 억압된 감정적 발달을 주장하기도 하죠. 즉,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성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일부는 성적 파트너를 지배하려는 왜곡된 욕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요약해보면 성호르몬의 비정상적 활동, 테스토스테론이 비정상적인 성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아동기 성적 확대, 억압된 감정적 발달,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적 파트너를 지배하려는 왜곡된 욕구가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희생자인 아동은 소아성애자들에게 매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들은 운동팀, 스카우팅, 청소년을 돕는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척을 위해 아동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며 쉽게 아동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나 사랑에 관한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성의 증상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충동 또는 성욕을 동반한 행동과 6개월 이상 성의 행위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성적 충동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적용하거나 일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어린애에 대한 성적 환상, 감정, 충동 또는 행동이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 주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 인기가 있다. 성인 남성이다. 소아성애증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 일반적으로 13세 이하 어린이와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강렬한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환상, 성적 충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반복되고 지속된다. 개인이 이러한 성적 충동에 대해 행동했거나 성적 충동 또는 환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 환자는 적어도 16세 이상이며 기준 A의 어린이보다 5년 이상 많다. 이러한 것이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성애는 정신건강 상태로 분류되지만 종종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환자들은 미성년자의 성추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에 관여합니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격리됩니다. 대체로 그들은 형법에 따라 기소되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죠. 투옥은 일정 기간 사회에서 그들을 격리하지만 대개 소아성의 장애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때때로 보호관찰을 받기도 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희생자 공감, 적극성 훈련, 재발 방지를 활용하고 또한 평생 유지 관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왜곡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비슷한 평생치료법인 재발방지법은 물질남용, 강박관념,
성적 기분 상실, 비만 및 우울증과 같은 고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발에 대한 인지행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전기 충격과 같은 고통스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역겨운 조절, 즉 수치 치료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감소가 제한적이죠. 소아성애의 성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심리요법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술훈련, 신체적, 정신적 장애 치료, 약물 치료를 포함한 복합치료일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측면에서 희생자 공감, 적극성 훈련, 재발방지, 평생유지관리, 인지적 왜곡, 재발방지법은 물질남용, 강박관념, 성적 기분상실, 비만 및 우울증과 같은 고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발에 대한 인지적 행동 방식이 되겠죠. 수치 치료법은 전기 충격과 같은 고통스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역겨운 조절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감소가 제한적이고 약물 치료 또한 재범의 감소가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아성애증은 사춘기 이전에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정신질환이 되겠습니다. 성적 장애, 즉 소아성애증에 관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